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성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도 잘 보내셨죠? 기운차게 저도 앞으로는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끔 오는 거라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SNS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자동차 산업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점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운전을 배운 것도 나이 40에 배웠고요. 제가 운전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운전을 잘하지도 못하고요. 주차할 때마다 늘 땀뻘뻘 흘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랙을 간다느니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평가한다는 전혀 못하고요. 전 타는 차들마다 다 좋던데요. 와, 이렇게 좋은데 이런 느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왜 예를 들었냐? 물론 하성주의 개인적인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증권회사였었는데 그때 우리 지점에서 맡은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동차 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꽃이죠. 제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이고요. 모든 국가에서도 이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든 유치하고 싶어하고 또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죠. 모든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업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제조업의 분야들이 있지만 반도 그리고 자동차 가장 제조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일 하기 힘든 제조업을 제일 잘해서 이게 가능해졌던 것이죠. 즉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개를 다 잘하고 있는 거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지금으로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산업을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중요한 이 산업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원래 처음 들어서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 5, 6년 됐죠.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한 5, 6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잘 대비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업종의 운명까지도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2024년이 되었죠. 제가 2000년 초반쯤에 이 뉴스에서 본 한마디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이걸 다시 구글링을 해봐도 찾지를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벤츠 회장이 하는 말이 향후에 한 10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상위 5개 브랜드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하 브랜드로서는 생존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딱 5개 살아남는다고? 만약 그 말을 갖다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그 5개에 들어갈 기업은 어디일 거고 떨어지는 기업은 어디일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이 흘렀죠. 지금 5개보다는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 6년이 지나면 진짜로 5개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은 왜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지 20세기, 21세기 초반에 벤츠 회장은 왜 그런 예측을 했었고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남겨진 우리의 변화는 어떤 성격의 것인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이런 식으로 업체들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200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유명 자동차 회사들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미국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라고 해서 빅3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이 이제 일본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데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쓰비시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짜잘짜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만 이래저래 다 섞여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스바루 같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4개 정도가
큰 회사였었고요. 유럽에는 제일 큰데 폭스바겐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있고요. 벤츠 BMW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르노 푸조가 있고, 이탈리아에 피아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었었죠. 지금에 와서는 없어진 이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회사들 중에 5개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5개를 골라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빅3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빅3 중에 뭐 하나가 날아간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이 힘들죠. GM, 포드, 그 외에 크라이슬러가 뭐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어쨌든 이 빅3 중에서 뭘 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볼까요? 도요타, 혼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갖다가 도요타, 혼다가 다 캠리, 혼다의 어코드, 이거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동차가 되었었죠. 그리고 닛산이 이때도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쓰비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키워주다시피 한 회사죠. 유럽에 볼까요? 폭스바겐, 뭐 그때도 강자였고 지금도 강자입니다. 그리고 벤츠, 차는 벤츠지, 그 벤츠. 그리고 르노 푸조, 피아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 브랜드에 한다고 했을 때 뺄만한 회사 있을까요? 피아트, 피아트 이런 데가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기아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위 5개 브랜드만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현대기아가 그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GM은 아직도 GM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포드도 포드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실질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푸조, 피아트와 합쳐져서 스텔란티스가 되었습니다. 먼저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가 합병을 했고, 그 피아트가 푸조랑 합병을 또 했죠. 푸조 옆에 시트로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GM에서 원래 갖고 있던 오펠 브랜드도 스텔란티스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 안에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빅3 중에서 일단 크라이슬러는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으로 가볼까요? 도요타 아직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혼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미쓰비시, 그리고 닛산은 망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르노로 옮겨져 갔죠. 그래서 르노 닛산이 됩니다. 르노 닛산과 함께 미쓰비시도 같이 그룹에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벤츠, BMW 이렇게 건재해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푸조, 피아트는 스텔란티스로 넘어갔고요. 르노는 닛산과 미쓰비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5대 브랜드로 정리될 거다 했는데, 그 예언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상당히 많은 수의 브랜드가 정리되었다는 맞습니다. 근데 5개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상위 10대 브랜드만 살아남을 거다 그랬으면 거의 맞출 뻔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자동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너무 쉽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세기에 없었던 브랜드인데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11개가 되겠네요. 이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나름 순위를 매길 수 있겠죠. 첫째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브랜드들 다 합친 것보다 아마 테슬라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입니다. 반면 판매량 기준으로 볼까요? 어딜까요? 1등은 바로 도요타입니다. 2등은 어딜까요? 2등은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3등이 놀랍게도 현대자동차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됐구나. 자, 현재의 시장 판매량 순위인데요. 도요타가 1000만 대를 넘었고요. 폭스바겐 848만 대, 현대차 684만 대입니다. 그 외에 아까 봤었던 수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 615만 대,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GM이 600만 대가 안 되게 이렇게 나왔죠. 593만 대, 스텔란티스가 583만 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끝나는 때까지 GM은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GM이 지금 몇 등입니까? 1, 2, 3, 4, 5등이네요. 5등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한 20년 후가 되면 GM은 아마 망해가지고 판매량 순위 한 5등까지 내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포드는 여기 6등까지는 보여주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요런 게 제가 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자동차 시리즈는 부동의 제너럴 모터스 순위가 5위까지 내려갔고요. 그 당시에 순위권 안에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현대 기아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스바겐 옛날에도 잘하긴 잘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빅3 이외에 포드랑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존재감이 매우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많이 비실비실합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 아직까지는 폭스바겐이 건재하고 있고 벤츠, BMW도 비싼 차 많이 팔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서도 여기도 골병 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걸 저는 1차 웨이브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2차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먼저 21세기 초반에 그 사람들은 이전까지 있었던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상위 5개 브랜드로 확 정리될 것이다 예상을 했느냐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각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점유율을 표로 만들어 보는데 맨 위에 있는 게 폭스바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토요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굵은 파란색으로 와가지고 이까지 올라와 있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게 현대 기아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회사들이거든요. 일본 회사들, 미국 회사들입니다. 이거는 뭐 르노 닛산 그룹이나 GM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왜 자동차 브랜드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무엇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가 이제 턱에 찼다라고 봤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전 세계 판매량은 약 7천만 대 정도? 요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팔릴 만한 시장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그 다음 유럽이겠죠. 유럽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차 구매라기보다도 교체 수요밖에 없어요. 1600만 대에서 1800만 대 사이 요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가 좋았다 그러면 한 1800만 대, 안 좋았다 그러면 1500, 1600 요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유럽도 그와 비슷한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일본도 사람들이 차 없던 사람이 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 있던 사람들이 낡아서 그 차 팔고 새 차 사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선진국 시장은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뭐 교체 수요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고 신흥국 시장에서도 신흥국에서도 좋은 자동차 타고 싶긴 하지만 그 국가의 이제 부가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소비할 만큼 크지를 못했었죠. 아시아 시장이나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의 규모는 사실 미미했습니다. 대부분 상용차 중심으로 팔리고 제일 싼 차들만 팔리고 이런 시장들이었죠. 인도 시장은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토바이 개조한 차 이런 걸 차라고 해서 파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데 반면 각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전 세계에 8천만 대 정도가 매년 팔리는데 자동차 업계의 생산 능력만 따지자 그러면 1억 대, 1억 2천만 대 정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있다. 그럼 실제로 4천만 대 이상의 생산 설비가 노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생산 설비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정리하겠느냐. 정리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다 생산을 할 거고 그 와중에 피 튀기는 경쟁이 생기고 많은 수의 기업이 정리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 5개 브랜드는 너무 뻥이고 10개 브랜드 많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꽤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죠. 그때 예측에서 맞았던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상했던 근거들이에요. 맞았던 근거는 뭡니까? 여전히 자동차는 계속 공급 과잉이고 그리고 자동차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점점 발전할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장에서라도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더 최신의 설비를 갖다 끼워놓고 자동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수요는 선진국 시장은 여전히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열린 시장이 하나가 생겼죠.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1년 동안에 200만 대, 300만 대 팔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고 중국에서 막 엄청나게 돈 불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해에 1800만 대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배 이상 시장이 뻥튀기가 됐죠. 현재 2023년도에 중국의 자동차 몇 대 팔립니다. 2600만 대가 팔립니다.
이전에 7천만 대, 8천만 대 팔리던 시장에서 무려 2,600만 대의 시장이 더 생겨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만큼 큰 시장이 생겼고 중국 시장의 대폭발, 자동차 수요 시장에 엄청난 플레이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플레이어를 잡은 회사가 있고 못 잡은 회사가 있어요. 이 플레이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잡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 자동차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GM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망하네 그랬었는데 GM이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GM 주가 한번 볼까요? GM 주가가 별로 나쁘지 않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이 뷰익이라고 하는 오래된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바람에 그 흐름을 잘 탑니다. 중국에서 1등 브랜드 폭스바겐, 2등 브랜드 GM,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 시장 3위 하던 브랜드가 현대기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쪼당망해가지고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거의 지워져 버렸죠. 현대기아차의 엄청난 위험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을 통으로 지금 날리고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1000년 이후부터 1010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1등이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총 8,730만 대, 한 9천만 대가 팔리는데 미국에서 1,680만 대, 유럽 전체 다 합쳐서 1,700만 대. 미국과 유럽이 비슷하죠. 중국이 2,100만 대인데 이게 2020년이죠. 2023년에는 2,600만 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폭발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짜잘짜잘합니다. 한국은 어떠냐? 60만 대에서 180만 대 정도를 팝니다. 딱 미국 시장의 10분의 1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시장이니까 한국 시장은 사실 전체 세계 시장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시장이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특징적인 게 포르쉐, 벤츠, 벤틀리 이런 차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주 매우 기형적인 시장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표에서 살아남은 회사와 죽은 회사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회사,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엄청나게 잘했죠. 현대기아 굉장히 잘 나갔다가 지금은 휙 떨어져가지고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GM, 도요타, 폭스바겐, 중국 웨이브, 1차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탄 회사이고, 이걸 통해서 승승장구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규모를 계속 키우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현대기아도 판매량 3위라며. 근데 어떻게 했느냐? 중국 시장 다 뺏기는 동안에 미국, 유럽, 인도 시장, 남미, 중동 시장들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파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까먹은 걸 미국, 유럽, 인도에서 다 벌충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었던 아주 중요한 변화였었는데, 지금 있었던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변화, 위험 요인이 지금 자동차 업계를 갖다 밀어닥치고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각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잘 대응하는 회사도 있고 못하는 회사도 있죠. 못하는 회사는 다 망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계속 기다리시면 이거 앞에 했던 내용 다 까먹으실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계속 2부, 3부로 준비해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성주였습니다.